자, 봅시다. 소화가 뭐야? 소화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체, 사람 같은 경우에 성인 남자 같은 게 한 80조개, 성인 여자 같은 경우에 한 6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다 뭘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도 숨도 쉬고 뭐 이제 먹고 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주디가 너무 작아요. 입이 너무 적으니까 음식물을 걔들이 먹을 수 있게 잘게 분해시켜줘야 돼.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조직 세포들이 흡수할 수 있게끔 음식을 잘게 쪼개는 과정을 소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본이고, 그거를 보기 전에 그 세포들 및 이제 생명체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생물은 몸의 구성 단계가 있는데 제일 작은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세포라고 불러주지.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돼요. 그럼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는데 기관은 특정한 모양과 그리고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관이 모이게 되면은 하나의 개체, 생명체가 된다. 근데 동물이냐 식물이냐에 따라서 한 개씩의 단계를 더 가져요. 식물 같은 경우에 조직계라는 단계를 가지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라는 단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번 단원 전체가 이 기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 소화계, 그 다음에 호흡계, 그 다음에 순환계, 그 다음에 아니다. 소화계, 그 다음에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렇게 배우면 끝이야. 그런 게 모여야 이제 개체가 된다 이런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근육세포도 있고 상피세포도 있는데 이걸 겉을 덮어주는 피부와 같은 세포들, 그러니까 근육은 말 그대로 근육을 구성하는 세포, 얘네들이 모이면은 위와 같은 기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포가 모여서 일단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모여서 위와 같은 기관이 된다. 위는 뭐죠? 소화 담당하잖아. 그러면 그 소화라고 하는 기능을 같이 해주는 친구들의 묶음을 소화기관계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런 소화기관계, 순환기관계, 호흡기관계, 배설계, 내분비계 뭐 이런 애들 다 모이면 생명체인 하나의 개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소화계에는 뭐가 있느냐? 입, 간, 대장, 소장, 위 이런 애들. 순환계에는 뭐가 있느냐? 혈액을 운반시켜주는 심장과 혈관과 같은 애들이 있어. 호흡기에는 뭐가 있느냐? 숨을 쉬는데 영향을 끼쳐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코, 기관지, 폐, 횡경막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배설계는 똥 싸는 거 아니지? 똥 싸는 거 배설 아니다 그랬어. 아, 배출. 그렇지, 배출이지. 그거는 소화의 끝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오줌 지리는 게 배설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영양소라는 건데 영양소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 3대 영양소가 있고 부영양소가 있거든. 기준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냐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냐의 기준이야. 3대 영양소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얘네들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바로 얘예요. 주에너지원. 남는 것은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서 피부 밑에다 저장을 시켜. 그래서 피하지방이 되고 혹은 내장 사이에 저장시키면 내장지방 혹은 그걸 체지방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종류는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데 크기는 사실 그 단당류, 당 한 개가 있으면 단당류라고 하고 두 개가 있으면 이당류, 여러 개가 있으면 다당류라고 그래. 우리가 자주 보는 녹말은 이제 어떤 거는 국수, 밥, 쌀, 빵, 밀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녹말인데 이걸 분해하면 당이 두 개가 있는, 포도당이 두 개가 있는 엿당, 포도당과 과당이 두 개 이렇게 있는, 포도당 한 개, 과당 한 개 있는 설탕. 이게 이제 얘들은 이당류인 거지. 얘는 단당류, 당이 한 개. 포도당이 연결고리가 좋아. 그래서 여러 덩어리를 만들기가 참 쉬워. 그래가지고 포도당은 무조건 끼고 있어요.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나면 엿당, 포도당과 과당이 만나면 설탕, 포도당과 이제 젖당이 만나게 되면은 미안하다. 포당과 갈락토스라는 애가 만나게 되면은 젖당이 돼요.
그런 거 몰라줘도 돼. 여기 교육 과정이 아니라서. 그냥 아는 척 하려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자, 밥, 국수, 빵, 고구마, 감자 전부 다 여기 적혀 있는 거는 녹말이다. 근데 달달한 거 있잖아. 걔네들은 설탕, 엽당이 또다. 걔네들도 다 탄수화물이야. 자, 단백질 주로 우리 몸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에서 제일 많은 건 당연히 물이지. 우리 몸 물통이라고 치면 그 물통의 대부분은 누구냐면은 단백질. 두 번째로 제일 많은 물질이야. 그리고 얘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아까 전에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이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에너지원이라고 하지. 지방도 그냥 에너지원이라고 하지.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이 돼야 3대 영양소가 될 수 있는데 이 세 개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다 쓰고 이제 단백질과 지방을 씁니다. 그 다음에 몸의 기능을 조절해 준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들을 만들어 주는 거야. 효소도 단백질로 만들고 우리 몸에서 병정들, 그러니까 세균과 싸워주는 항체들도 단백질로 만들고 뭐 호르몬도 단백질로 만들어줘서 우리 몸이 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역할, 기능을 수행해주고 있는 거야. 기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는 역할은 지방도 해주죠. 그래서 살을 너무 많이 찌게 되면 사실 단백질보다 지방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단백질이 많아야 되는데 걱정이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주로 어디냐면 고기류에 들어가 있어요. 달걀로 치자면 흰자에 들어가 있고요. 두부, 콩, 이건 식물성 단백질. 어차피 콩으로 두부 만드니까. 이게 약간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 두부 한모 드립하나? 맞지? 나도 옛날에 선생님 제자가 PC방을 갔다 왔는데 늦게 왔어. PC방 갔다 온다고. 그래서 막 혼냈단 말이야. PC방에 왜 그러니까 늦게 왔어? 그러니까 PC방 갔다 왔습니다. 새끼가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새끼 하면서 막 뭐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상대편에서 두부 한 모라 그랬다고. 그 두부 한 모 왜? 두 명의 부모에 두 명의 아빠에 한 명의 엄마가 두부 한 모래. 그래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그 알고 보니까 이게 일베 드립이더라고요. 일베 드립. 두부. 그 다음에 땅콩, 깨, 참기름, 버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지방은 다 기름들이죠. 기름들. 그 깨를 짜면은 참기름이 돼. 그 다음에 영양소 중에 에너지를 내지 못한 아까 전에 부영양소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무기염류, 바이타민, 원래 비타민인데 이게 이제 영어 그대로 올리면 BI이기 때문에 바이 이렇게 바이타민 약간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water 이렇게까지 있어요.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인데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철,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이런 애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기능 수행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몸도 구성해줘요. 철 같은 경우 우리 혈관을 구성하는 그 적혈구, 혈관에 이제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라는 애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 때도 다 저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기염류는 몸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구성했는 애들이 우리 몸에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니까 이런 물질들이 전부 다 무기염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음식물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비타민은 적은 양으로 생리 기능을 조절해 주는데 몸의 기능을 조절해 주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결핍증에 걸려요. 결핍증은 쌤이 그 암기 테스트 이제 정리해놨으니까 그럼 따로 외워주시고 사실 이 비타민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기름의 농약 아니면 물의 농약에 따라서 수용성 비타민이랑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지용성과 수용성 이렇게 나누는데 수용성은 비타민 B군들과 B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다음 비타민 C가 있고 지용성은 A, D, E, 뭐야? K 이렇게 왜 이래?
K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수영이 빙신, 지영이 LI, 디질레 이 새끼야 코펜데 뿔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로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 무기염류랑 비타민이랑 어떻게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냐 안 하냐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비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거든. 그 다음에 물, 당연히 우리 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한 60, 70%예요. 요거에서 좀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수분 부족으로 이제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영양소, 노폐물 등 여러 가지 물질을 뭐 해준다? 운반해준다. 어떻게? 혈액에 어떤 혈구와 혈장으로 나눈다면 고체랑 이제 액체로 나눈다면 액체는 무조건 거의 다 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물속에 물질을 녹여갖고 운반해준단 말이야. 영양소도 그렇고 노폐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은 온도가 잘 안 변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좀 비열이 크다라는 어려운 말로서 얘기해줘요. 비열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온도가 잘 안 변하는 우리 안 변해야 되는 정온동물, 포유류와 같은 정온동물들은 이 물로 몸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체온이 잘 안 변하니까. 그리고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도 땀이 나와서 이제 열을 뺏어서 빨리 증발이 되면은 체온이 빨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 자, 요런 거 전부 다 에너지는 못 낸다. 에너지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영양소 검출 방법. 영양소를 검출해주는 검출 용액이 따로 있어요. 지시약들. 먼저 알려주는 약들. 녹말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알려주는 건 아요딘, 아요디나 칼륨 용액인데 얘가 지금 색깔을 보면 옅은 갈색을 띠고 있는데 녹말만 만났다 하면 색깔이 청남색이 돼요. 그 다음에 포도당을 검출해주는 용액이 있는데 베네딕트 용액이에요. 베네딕트 용액도 지금 보면은 푸른색을 띠고 있거든. 이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게 포도당을 만나면 색깔이 변하느냐? 아니야. 포도당을 만난 다음에 뭐 해야 돼? 오케이. 가열해야지 색깔이 황작색이 돼요. 이거 중요하다. 헷갈리니까 이게. 그 다음에 5%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1% 황산구리 용액을 섞으면 요거를 우리가 뷰렛 용액이라고 불러요. 이 뷰렛 용액이 단백질을 만나게 되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해요. 원래는 푸른색이었어. 물속에 구리가 녹아 있잖아. 이온으로. 구리 이온이 색깔이 푸른색이거든. 그래서 얘가 푸른색을 띠고 있다가 단백질을 만나면 색깔이 보라색이 된다. 그 다음에 지방은 선홍색이었다가 수단3가 선홍색이었다가 지방만 만나면 이제 빨간색이었다가 선홍색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쌤이 암기 테스트 주면 이것과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영양소에 대한 내용이고 소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전에 소화를 왜 해준다 그랬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작은 세포들이 조직 세포들이 음식물 그러니까 영양소들을 흡수할 수 있게끔 잘게 쪼개줘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음식물 속의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소화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소화의 필요성은 너무 크면 세포가 못 먹는다.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져야 한다. 요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쪼개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화에서 일을 해주는 친구들 그런 기관들을 묶어서 우리가 소화계라고 불러주는데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거는 음식물이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걸 소화관이라고 불러준다고. 소화관. 그 다음에 간, 쓸개, 이자. 얘네들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통로는 아니지만 소화액을 분비해 준다든가 이러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으로 치는 거야. 나중에 간이 이제 배설계인지 소화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왜냐면 간에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노폐물 요소라는 형태로 바꿔줘서 그게 오줌으로 나가거든.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간은 무조건 소화계야. 소화계다. 자, 다시 소화관 얘기를 해볼게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통로다. 그래서 침, 위액, 이자액, 뭐 소장에서 분비되는 뭐 장액 이런 거기 소화액에 전부 다 그런 소화액들을 분비를 해주기도 한다. 라는 거. 그리고 그 소화액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소화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잠깐만 뒤에 정리가 있지 않으니까 더 자세히 정리를 해봅시다.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화학적 소화, 기계적 소화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구분할 땐 그게 더 좋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줄게. 기계적 소화가 있고 기계적 붙이구나. 펜, 이거 얇은 펜. 기계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어요. 네, 물리감이 분리할 수 있다 아니에요? 뭐? 오펜인데요. 뭐? 넘어서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 쓰면 오타야?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 기계적 소화는 입으로 씹는 저작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랑 소화액을 섞어주는 연동 운동이 있고요. 네. 운동이 아니라 분절 운동이 있고요. 위쪽에 있는 음식물을 아래쪽으로 내려 보내주는 꿈틀 운동이 있어요. 네. 이거는 기계적 소화라고 불러주는데 화학적 소화는 어떤 것이냐? 반드시 누가 있어줘야 되냐면은 소화 효소가 있어요. 소화 효소가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제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쪼개주는 걸 얘기해 준단 말이야. 네. 근데 소화 효소는 주로 소화액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볼 거냐면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입에서 일어나는 기계적 소화 그리고 화학적 소화. 기계적 소화는 조작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저작 작용이라고도 하고 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혓바닥이 침이랑 음식물을 섞어줘요. 그래서 분절 운동도 일어나요. 그 다음에 화학. 침이라고 하는 소화액 안에 아밀레이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녹말이 들어오게 되면은 녹말을 큰 덩어리 녹말을 작은 덩어리의 물로 엿당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거. 침 속에 이게 지금 화학적 소화죠. 소화 액이 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갑니다. 위로. 이게 다 쓰면 원래 밑으로 내려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업데이트 되면서 바뀌어가지고 위로 가게 되면 위에서는 위 근육에 의해서 음식물, 위액과 음식물을 섞어주는 분절 운동이 똑같이 기계적 소화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꾸물딱 해서 소장으로 내보내주는 꿈틀 운동도 똑같이 일어나요. 꿈틀 운동도.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로는 요거는 좀 잘 봐줘. 펩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평소엔 일을 안 하다가 염산이 딱 위에 분비가 되면 단백질을 크기가 큰 단백질을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해줘요. 이 염산이라고 하는 친구를 주목해 줄 필요가 있는데 염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두 가지 일을 해줘요. 살균 작용. 음식물이 세균이 자라나지 않게끔 균을 죽여줘요. 그래서 음식물이 뱃속에서 썩지 않게끔.
해주는 작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방금 봤던 펩신을 활성화시켜주는 거. 근데 펩신은 안 녹아요, 단백질. 펩신은 안 녹아요. 하고 펩신, 그러니까 펩시노젠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네. 그 겉부분에 있는 단백질을 염산이 살짝 건드려 줘야지 얘가 일을 똑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교육 과정이 아닌데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염산이 해주는 거야. 외려 더 필요하지. 그래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닌데 들어가. 오케이. 자, 찾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이 제일 중요해요. 네. 소장이 겁나 중요해요. 왜냐면 소장의 겉부분에 있는, 소장의 안쪽 벽 쪽 부분에 있는 융털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면은 소화가 돼도 말짱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소화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화는 여기서 그냥 끝나야 돼. 그래서 몰빵해요. 뭐를 몰빵하냐면은 소화액을 여기서 다 몰빵해요. 어떤 애들이 들어오냐? 제일 중요한 이자액. 그 다음에 쓸개즙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소장의 소화 효소들이 있어요. 최종 산물을 만들어주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있고,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 효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 장액이라고 했거든. 소장에서 분비되는 장액 속에 이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이름도 원래 있어. 원래 탄수화물 소화 효소는 말테이스라고 하고 단백질 소화 효소는 펩티데이스라고 불러주는데 요거 네 교육 과정이 아니라 가지고 그거는 쌤이 그냥 이렇게만 적고 책에도 이렇게만 적혀 있거든. 자, 이자액은 크게 세 가지의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는데 아밀레이스 있고요. 또 트립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 있어요. 아밀레이스는 아까 전에 봤다시피 녹말을 엿당으로 아까 전에 한번 했다 얘가. 근데 왜 이걸 해주냐? 우리가 입에서 소화를 다 하고 소장으로 넘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소장에 넘어가서 아까 전에 못 소화시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해줘. 그 다음에 트립신은 아까 전에 그 중간 단계 단백질 있잖아. 그게 더 작은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시켜줘.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시켜주는데 지방의 분해 효소는 얘밖에 없어. 지방의 분해 효소는 얘밖에 없어. 지방을 지방산이랑 학교마다 가르치는 게 다른데 글리세롤이라고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모노글리세리드라고 가르쳐 주는 데도 있어. 후자예요. 오케이. 로 분해시켜줘요. 이게 최종 산물들이야. 요거 3개에 요거 1개. 로 분해시켜요. 지방이 분해되면. 그럼 지방은 얘밖에 없으니까 좀 외롭잖아. 탄수화물은 아까 아밀레이스도 있고 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 말테이스도 있는데 그리고 단백질은 아까 펩신도 있고 트립신도 있었고 여기 단백질 소화 효소인 펩티데이스도 있고 그 다른 친구들 많은데 얘는 혼자 있으니까 좀 라이페이스밖에 없으니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쓸개즙이 도와줘요. 쓸개즙이 지방을 부드럽게 융화시켜줘요.
융합 부드럽게 해주면 얘가 쉽게 분해시킬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라이페이스가. 근데 쓸개즙은 좀 특이한 친구예요. 생성되는 장소랑 저장되는 장소랑 분비되는 장소가 달라요. 누가? 쓸개즙이. 어디서 만드냐면 간에서. 생성해서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분비를 어디로 해주는 거예요? 소장. 소장 시작 부분인 12지장으로 해준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12지장도 소장이니까 소장으로 해줘요. 그러면 그 영양소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여기 있어요. 자, 탄수화물인 녹말이 소화가 되려면 입속에서 아밀레이스,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한번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아까 전에 입에서 못 소화시켰는 애를 소장에 있는 이자에게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소화를 시켜서 엿당으로 최종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소장의 소화 효소라고 적혀있는데 말테이스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말테이스가 탄수화물 그 소화 효소 말테이스가 얘들 최종적인 분해 성물인 알갱이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줘요. 네, 이 책상 위에 내고 문제 푸세요. 가시면 돼요. 네, 단백질은 위에서 이름 써. 위에 펩신에 의해서 한번 분해가 돼요. 펩신은 그냥 일 못한다고 했어. 누구 만나야지 이런다고 그랬어. 염산 만나면 이제 한번 소화가 되고, 그래서 중간 단계 단백질이 되고, 트립신이 이자액 속에 있는 트립신이 더 작은 중간 단계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소장의 소화 효소인 단백질 소화 효소, 여기서 원래 펩티데이스인데 펩티데이스가 이걸 최종 분해 산물인 아미노산으로 분해시켜서 끝을 낸다. 지방은 입 지나가고 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바로 들어와요. 그럼 쓸개즙이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거꾸로 얘기했네 아까 전에. 라이페이스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나눠준대. 모노글리세리드 1, 지방산 3개. 1대 3 이한 이렇게 분해시켜 주게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소화를 시켰어. 다 쪼갰어. 다 쪼갰으면 이제 흡수를 해야지. 소장 그 영양소의 흡수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랬냐면 소장의 벽에 뭐가 있냐면 융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미끈미끈거리는 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볼록볼록볼록한 애들. 그걸 확대시키면 진짜 털처럼 볼록볼록볼록한 애들이 더 많이 있어. 요거 한 개를 확대시켜주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가운데 굵은 관인 이제 암죽관이라고 하는 관이 노란색 관이 지나가고 주변에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어요.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를 흡수해주고 암죽관은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해줘요. 그러면 수용성 영양소에는 어떤 애들이 있고 지용성에는 어떤 애들이 있느냐? 수용성 영양소는 포도당, 아미노산, 알기업류들이 있어요. 비타민 B, C도 있고요. 지용성 영양소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비타민 A, D, E, K가 있어요. 얘는 모세혈관으로, 얘는 암죽관으로 흡수가 된다. 그리고 흡수되는 애를 결과적으로 어디로 내보내주냐면은 심장으로 보내줘요. 심장으로. 얘네들을 전부 다 심장으로 이동시켜요. 심장. 왜 심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냐면 높은 압력으로 쭉 짜야지 우리 온몸 전체를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으로 일단 보내줘요. 그 다음에 그냥 보내주기 전에 요건 학교에서 배우면 땡큐가 안 배우면 뭐 상관없는데 수용성 영양소들은 반드시 간에 갔다가 심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갔다가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용성 영양소들은 어떠냐면 림프간에서 그러니까 암죽간에서 림프간을 통해서 바로 심장으로 가요. 그래서 심장으로 가면 쭉 우리 몸 전체에 전달이 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영양소의 소화가 소장에서 끝이 났어. 그 다음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대장으로 보내준다고. 대장.
그럼 영양소는 소화가 되는데 대장에서 뭘 해주는 거야? 수분을 제흡수해 주는 거야. 수분 흡수를 해줍니다. 주로 물의 흡수가 일어난다. 근데 소장도 물을 흡수해 주거든. 그 양을 보면 소장이 흡수해 주는 양이 좀 더 많대. 되게 어렵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일단 거기까지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뒤에 영양소 검출심이랑 소화 요거 작용을 좀 볼게요. 자, 실험관 A, B, C, D를 놔두고요. 전부 다 쌀 음료수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A에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아이오딘 반응을 시켰고요. B는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려서 베네딕트 반응을 했고요. C는 5%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 한 방울, 1%의 황산구리 용액 한 방울을 집어넣어서 뷰렛 반응을 해줬고요. D는 수단 3 반응을 해줬어요. 수단 3 두 방울 집어넣어서. 그랬더니 결과를 보니까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거. 베네딕트는 가열을 했겠지. 아이오딘 용액에 이제 색깔 변화가 나타났고, 베네딕트 용액에 색깔 변화가 나타났어. 그럼 녹말이 있고 당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식용유로 똑같은 실험을 해보니까 식용유는 수단 3에만 색깔 변화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 우유에는 황적색, 보라색, 선홍색, 황적색으로 베네딕트 용액이 변했으니까 당이 있을 것이고, 뷰렌 용액의 색깔 변화가 있었으니까 단백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단 3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지방이 있을 거고, 탄단지 다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쌀 음료수에는 녹말이 들어가 있고, 청남색으로 색깔 변했어요. 식용유는 지방이 들어가 있고, 우유에는 여기서 똑같이 지방이 들어가 있다. 다음. 혀 밑에 거즈를 집어넣어서 침을 충분히 적셨어요. 더러운 놈. 침에 적신 거즈를 증류수에다가 헹궜어요. 그리고 침 용액을 만들었어요. 더 더러운 놈. 자, 이렇게 만든 용액에다가 녹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물에다가도 녹말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 상태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한 35도에서 40도씩 물에 담가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페트리 접시에 얘를 좀 부어서 둘 다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또 떨어뜨려 보고 그 다음에 베네딕트 용액도 떨어뜨려 봤어요. 그랬더니 A 실험관 물을 집어넣는 곳에는 아이오딘 반응은 일어나지만 베네딕트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침 용액을 집어넣는 데는 아이오딘 반응은 일어나지 않지만 베네딕트 반응은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서 당이 검출되는 것이. 자, 그렇게 되는 실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침에 작은 침 속의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 준다라는 거. 오케이.